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정오의 증시데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투자 전략 게임 도전 주식왕입니다. 스튜디오에 미스코리아 이주원 씨 그리고 와운의 박동기 전문가, 키움증권 김병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주원 씨가 도전 주식왕에서 모의 투자를 한 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주원 씨 소감이 어떤가요? 네, 벌써 3개월이나 지났다고 하니까요.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조금은 이제 걱정스럽기도 한데요. 제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모의 투자를 진행하다가 이제는 점점 즐기고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앞으로는요,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원 씨가 즐겁게 모의 투자를 하고 있다니까 저도 보람이 느껴집니다. 즐거운 주원 씨가 시청자분들께 드릴 선물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요. 여러분들께 커피 전문점 기프티콘을 선물로 보내드릴 텐데요. 오늘도 게시판 활성화를 위해서 아주 간단한 퀴즈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저의 포트폴리오에 새롭게 담긴 종목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1번 포스콘 ICT, 2번 포스트 ICT, 3번 포스코 ICT입니다. 정답을 맞춰주시는 두 분께 제가 오늘도 기프티콘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주식왕 커뮤니티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기향이 점점 헷갈리게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주원 씨가 드릴 선물이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원 씨의 포트폴리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수익률이 굉장히 올랐다고 하는데요. 자, 전체 수익률 13.89%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보를요, 23.73% 수익률로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 편입해서요, 1% 손실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원 씨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전체적으로 인포피아를 수익 실현을 하면서 수익률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원 씨, 투자를 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제가 벌써 505위입니다. 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인포피아를 수익 실현하면서 투자 자금이 생겼는데요. 앞으로 포트폴리오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두 개 종목을 가지고 집중 투자를 해야 될지 아니면 분산 투자를 해야 될지가 조금 고민이 되거든요. 모든 투자자들의 이런 궁금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집중 투자와 분산 투자, 이제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까 궁금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김병수 전문가께서 좀 도움을 주시죠. 글쎄요, 자금이 클 경우에는 자금에 따라서 이 부분은 약간 차이점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크고 특히 코스닥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미국 다우지수 신고가 부분들이 진행됐을 때 디커플링이 됐던 것처럼 차별화 부분들이 됐습니다. 가는 종목은 가고 가지 않은 종목은 지금 가지 못하는 장세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코스닥 또한 기관 수급들이 개선이 되면서 또 역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군과 수급이 들어오는 안 종목이 아마 천차만별로 좀 차별화가 좀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종목군을 무조건 많이 퍼뜨려 놓는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종목군 부분에도 확신 부분이 없을 때는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이 부분들에서 주도주를 찾아가는 그런 노력 부분들이 좀 필요할 거고요. 현재 지금 한 2종목 정도 포트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글쎄요, 포트 부분에서 3종목 이상까지 늘리는 것은 너무 좀 넓게 좀 퍼뜨리는 그런 전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2종목에서 3종목 정도 집중하는 부분들로 집중 부분들이 보이지 않을 경우 일단 현금 부분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새로운 주도주 부분이 나올 때 바로 편입할 수 있는 그런 매매 타이밍 부분 잡는 게 낫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집중 투자에 염두를 두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로운 주도주가 나오면 그때서 관심을 좀 가져도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박동기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역시 비슷한 의견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한 1억 정도 투자 자금 기준으로 해서 한 5종목 정도를 통상적으로 지금 권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최근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은 주도주가 지금 없는 상태, 방향성도 위다 아래다라고 뚜렷하게 지금 자신있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든지 종목 수는 지금 적은 게 지금 조금 더 움직이기에 낫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요. 결국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지금 종목 수가 너무 많다는 것은 대응 자체가 지금 같은 이렇게 방향성이 없는 상황에서 대응 자체가 그렇게 지금 쉽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적절한 현금 비율하고 종목 수를 조금 더 어떤 뚜렷한 방향성이 나올 때까지는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조금 적게 종목 수를 압축을 해서 가져가는 것이 지금 상황에 맞는 대응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목을 좀 압축해서 가져가는 것이 불확실성이 강한 시장에서 대응하기 편리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께서 주원 씨 포트폴리오에 팁을 주셨는데요. 오늘 어떤 종목을 또 가지고 나오셨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움증권 김병수 전문가의 종목부터 확인해 보죠. IM이란 종목입니다. 삼성 쪽으로의 VCM 물량 중 30%를 공급할 전망이다라는 이슈가 있네요. 박동기 전문가는 오래간만에 금호석유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이제 정부의 경기 부양책 효과가 기대되지 않겠느냐. 한동안 금호석유가 많이 침체돼 있었는데요. 앞으로가 기대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먼저 IM을 제시해 주신 김병수 전문가의 종목 소개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얘기를 드린다면 팔이 안으로 굽는 경향이 좀 높다는 거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특히 그 전자 부품을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LG 라인을 타느냐, 삼성 라인에 따라서 양쪽 다 LG와 삼성의 매출 비중을 가져가는 회사가 가장 안정적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코스닥의 IT 부품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LG든 삼성이든 한쪽으로 좀 편향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보입니다. IM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에서 분사하는 기업이 2006년도에 분사한 기업이고 DVD 어떤 그 현재 스마트폰 쪽에서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1300만 원 화소가 가장 기본 탑재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300만 화소를 만드느냐 만들지 못하느냐가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데 IM 같은 경우는 1300만 화소의 양산화 부분들을 이미 시작을 하고 있고 특히 해외 쪽으로도 판매 부분들 해외 공장에 지으면서 어떤 원가 경쟁력 부분들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갤럭시 S4 라인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쪽 그 부품 라인 부분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캐시카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IM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에서 광 픽업 장치에서 일본을 제치고 이미 1위가 된 지 3년이 넘었습니다. 그래도 광 픽업 장치 가장 기본적인 캐시카우 부분들을 만들어가고 있고 이 광 픽업 장치의 기술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나노 쪽까지 나노 진단 관련된 부분까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이 되기 때문에 이런 확대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보실 부분이 1300만 화소에 대한 기술력 부분에 따라서 S4 라인의 스페이 부분, 해외 공장에서도 원가 경쟁력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800만 화소 부분들을 생산을 해도 양호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기에서 2006년에 분사돼가지고 광 픽업 장치에서 글로벌 1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M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 VCM이 보이스 코일 모듈이라고요. 카메라 모듈과 한 종류인데요. 굉장히 최근에 시장에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모듈이라고 합니다. IM의 특징적인 부분이죠. 투자 포인트까지 살펴봤고요. IM의 기술적인 분석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차트를 먼저 보시면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 시장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보실 부분이 작년에 그 삼성 관련 휴대폰 부품 관련 종목군들 작게는 3배에서 4배 이상 오른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종목군들은 일단 여러분들 시장에서 어떤 기대치 부분이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최근에 제가 종목군 추천드렸던 종목군 중에 우주 일렉트로가 S4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쪽 또한 작년에는 오르지 못했고 박스권 부분들 진행하고 있고 새로운 시장에서 작년에 소외받았던 부분에서 다시 올해는 주목받을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높고 있습니다. 박스권 부분들을 거의 1년 이상 가깝게 진행하고 있고 이제 정고점 수준을 넘어가기 위한 어떤 거래량 부분들의 파동 부분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적 모멘텀,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하나 말씀드리면 현재 여러분들 코스닥 쪽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되는 부분은 딱 2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헬스케어 관련된 섹터 부분들이 있느냐 아니면 상보처럼 플렉셔블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향후에 어떤 새로운 기술에 대한 기대감 부분들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IM 같은 경우에는 플렉셔블 디스플레이 관련된 어떤 플러스 알파의 재료 부분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현재 6,800원대 유지가 되고 있고요. 1차 목표가 부분들은 좀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8,000원 정도 잡아드리겠고 기준가는 6,4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M 매수가 6,750원, 목표가로는 8,000원, 손절가 6,4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IM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들어봤고 이번에는 와운의 박동기 전문가의 금호석유입니다. 이 종목은 저희가 좀 더 깊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1년에 폭발적인 상승 이후로 지금 너무 부진한 상황이고 아직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이제 좀 바닥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총망라해서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자, 금호석유 지금 과연 화학주를 건드려도 되느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지금 들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또 단기적으로 어디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느냐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1차적으로 어닝 쇼크에 의해서 4월 달에 건설, 화학, 조선, 소위 말하는 경기 민감주 관련주 종목들은 언더슈팅까지 나왔다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석유화학 경기가 어렵다 이런 쪽에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중기적인 관점에서 서서히 분할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그 화학주들 같은 경우는 중국 경기에 가장 민감한 업종,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석유화학 업종의 수출액의 70%가 대중국 의존도가 70%까지 되기 때문에 중국 경기에 상당히 민감하다. 중국은 부동산 또는 물가와의 전쟁을 여전히 지금 치르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긴축 정책을 지금 풀지는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흐름이지만은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 경기와 일본 경기의 지금 회복세, 그리고 유럽과 미국 중국 쪽에 지금 바닥을 타지고 있는 흐름, 단기적으로는 지금 경기의 지금 순환 사이클이 단기적으로 지금 고점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부분적으로 지금 있는 상태지만은 지금 자리에서는 기술적인 흐름상 추가적으로 조금 더 빠지기는 지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가격적인 측면에서 놓고 볼 때 검은 석유 같은 경우는 4월 달이 단기적으로 지금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호흡을 길게 가지고 분할 매수하는 그런 전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지금 자리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예, 기술적 분석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금호석유 5월 4일에 채권단 보호해수 물량 540만 주 풀리게 됐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된 영향은 없을까요?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수급적인 측면에서 일정 부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흐름을 보면은 제가 잠시 후에 차트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고점 대비해서 25만 원이 2011년이죠. 자, 2011년 초에 25만 원에서 이번 저점이 지금 8만 5천 원까지 빠졌습니다. 자, 한번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검은석유 차트 흐름을 보면은요, 2011년까지 2009, 2010년도에 단기간에 지금 급등을 하고 난 이후 2011년도에 자, 25만 원에서 지금 고점을 지금 형성을 하고 그 이후에 지금 2년 동안에 지금 조정을 받았다는 거죠. 단기적인 흐름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자, 이거는 지금 검은석유의 지금 주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2년 정도 흐름을 2년 동안에 이렇게 지금 조정을 지금 받은 상태고 차트 흐름상 지금 보게 되면은 9만 5천 원이 나름대로 지금 의미 있는 지금 저점 자리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9만 5천 원 선 전후가 이 자리가 지금 3중 바닥을 1차적으로 지금 형성을 하면서 세계 경기의 회복세와 또 맞물리고 또 우리나라 지금 경기 부양책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실물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차가 3에서 6개월 정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일정 부분 선 반영되는 것을 지금 감안을 해본다 그러면은 자, 기술적인 흐름상 9만 5천 원 전후 지금 9만 5천 원 이하로 언더슈팅이 지금 나온 상태지만은 자, 10만 원 이하에서 자, 3중 바닥을 지금 형성할 가능성이 일단은 높다. 물론 어떤 단기적인 기술적인 흐름상 충격에 의해서 한 번 더 쌍바닥을 찍는다거나 그런 가능성도 물론 열려는 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충분히 접근을 해볼 수가 있고 앞으로 보호예수 물량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수급적인 측면의 부담 이런 부분들은 25만 원에서 8만 5천 원까지 2년 동안의 주가 흐름이 이렇게 지금 2년 이상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1차적으로는 이 부분에 그러한 잠재적인 악재가 주가에 이미 지금 선 반영이 된 흐름이라고 지금 자리는 봐야 된다. 즉, 주변을 다른 것을 지금 펀더멘탈을 분석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차트와 가격을 볼 시점까지 지금 충분히 빠졌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미 그런 보호해수 물량 해제 같은 위험 부담을 안고 있다. 이미 주가에 선 반영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금호석유 단기가 아닙니다. 중기적으로 좀 찬찬히 분할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하셨고요. 목표가로는 11만 원, 매수가 9만 3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자, 주원 씨의 결정을 듣기 전에 두 종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네, 먼저 김병수 전문가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M이요, 광픽업 세계 1위 기업이라고 하는데 광픽업이 사실 잘 뭔지 모르겠거든요. 글쎄요, 지금 시장에서 광픽업 부분들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CD를 읽을 때 빛을 쏴가지고 거기에 CD가 내장되어 있는 음성 신호라든지 여러 가지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 부분들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한 부분이냐면 여러분들 지금 CD를 여러분들 동영상이라든 이런 볼 때 일반 화질로 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미
그 유료 케이블 채널에서도 이제 HD 방송 부분들을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고화질 방송 부분들을 계속 시작하고 있는데 뭐 블루레이가 거의 한 23기가 정도의 용량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영화 용량이 작은 것은 500메가 정도지만 용량이 넘는 용량이 그 화질이 정말 좋은 그 영상 같은 경우에는 뭐 10기가, 20기가가 넘어갑니다. 그만큼 고화질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고화질 부분들을 특히 블루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화질 부분들을 읽어내는 전기 신호로 읽어내는 광픽업 장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제품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요, 박동기 전문가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요, 석유화학 분야가 이쪽이 약간 흐름이 눈에 띄게 좋지가 않았었잖아요. 근데 이것을 저에게 오늘 추천 종목으로 가져나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특별한 이유는 뭐 이 회사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합성고무 쪽에 그 세계 시장 점유율이 뭐 50% 내외를 넘나드는 뭐 거의 뭐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제가 이 종목을 지금 주목을 하는 것은 아까도 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종목에 대한 집중보다는 자 화학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경기 민감주 쪽을 저점 매수 쪽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코스닥과 거래소 쪽에 갭이 워낙 지금 크게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상은 코스닥이 숨고르기 장세 그리고 낙폭 과대 경기 민감주 쪽에 기술적인 반등 흐름 이러한 추세가 지금 나올 자리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금호석유를 지금 드렸고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지금 그 금호석유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기술적 분석가들 같은 경우는 아직 저점인지 아닌지 모른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실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전반적인 그 세계 경기의 흐름과 또 이러한 그 낙폭 과대 경기 민감주 쪽의 종목들이 빠질 만큼 빠지게 되면은 더 이상 눌러도 눌러지지 않는 그 스프링 같은 경우에 더 이상 눌러지지 않을 때는 아주 그 반발 매수 세력이 강하게 들어오고 또 공매도 세력들 대차 거래 세력들이 그 매수 쪽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바닥권에서 아주 강하게 올라오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차례에서는 충분히 한번 분할 매수 쪽 접근을 해봐도 좋겠다 그런 관점입니다. 네. 네, 박동기 전문가 답변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주원 씨의 결정만이 남아 있습니다. IM과 금호석유 둘 중에 어떤 종목 편입하시겠습니까? 네, 오늘도 고민이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광픽업 세계 1위 기업이라는 게 조금 IM이 매력적이고요. 또 금호석유는 정부의 경기부양책 혜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하지만 결정을 해야겠죠? 네, 오늘도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은요. 박동기 전문가님의 금호석유를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원 씨 금호석유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금호석유의 편입 이유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먼저 수출 다변화와 그리고 정부의 경기 부양책 효과로요. 큰 기대를 해볼까 합니다. 자, 주원 씨가 선택한 금호석유 앞으로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도록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원 씨가 이 더 즐겁게 주식왕 게임을 즐기고 게임 레벨을 올릴 수 있는 팁을 알려주신다고요? 네. 게임 레벨을 올릴 수 있는 주식왕 게임 팁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의 투자를 하실 때요. 관심 종목의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궁금하실 때가 있으실 텐데요. 모의 투자를 하실 때 이런 경우에는 게임창에서 본인의 캐릭터를 클릭하시고 기업 분석에 들어가 보세요. 종목과 관련된 기업의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주식왕 게임 팁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드리는 저의 선물, 제 퀴즈를 맞춰주시는 두 분께 제가 커피 전문점 기프티콘을 선물로 보내드리는데요. 오늘 퀴즈의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오늘의 당첨자 바로 소년재님과 빨간불님이신데요. 소년재님은 혹시 제가 아시는 그분이 아니겠죠? 네. 그리고 빨간불님은 닉네임처럼 오늘 주식시장에 빨간불이 많이 켜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너무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주식왕에서 자주 찾아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도전 주식왕 이주원 씨의 이 투자 수익률과 랭킹이 급작스럽게 많이 오르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주원 씨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더 분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도전 주식왕 이주원 씨 그리고 키움증권 김병수 전문가, 박동기 와우넷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